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1928년에 이제 하산 알반나가 이집트 사람 하산 알반나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시작을 했는데 혼자 시작한 게 아니죠. 누가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제 선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시하고 조종하고 만든 거기에 이제 쓰임 받은 사람이 이제 하산 알반나인데요. 그 세력이 카톨릭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 이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없앨까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든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 샤리아법을 따르는 그 무슬림 형제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은 처음에 그 히틀러가 게슈타포 비밀 경찰 조직 게슈타포라든지 뭐 또 그 주변에 그 군대 조직 이거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1928년 만들어지고요. 어, 2차 세계대전 때 그 무슬림 형제단으로서 어, 나치 히틀러를 도와가지고 그 무슬림 군대들을 일으켜서 유대인을 학살한 그 무슬림 군대들이 있거든요. 그 무슬림 군대들을 이제 이끈 그 사람과 이 하산 알반나가 같은 멤버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서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하나 만들려면은 교육받고 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카톨릭 예수회의 사주를 받고 무슬림 형제단을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도요. 뭐 카페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오늘날 그 신천지하고 똑같죠. 카페에 가서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네 이렇게 자기네가 모임을 만드는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포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히틀러 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히틀러 때 이제 사람들을 이제 히틀러가 만든 당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서 공략을 했다. 네. 그 방법이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이 비밀 결사대를 이제 만들 때 아무나 뽑지 않죠. 비밀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조직은 깜깜한 그 어두운 곳에서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상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지도자가 하는 명령은 반드시 수행하라.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시체처럼 충성하라. 캐톨릭 예수회가 그렇잖아요. 시체처럼 본인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이 오로지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탈출해 나온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떤 사람을 살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오면은 왜 저 사람을 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물론 이제 살해하는 거는 나쁜 거지.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이제 자기네 그 이슬람이라든지 뭐 그 공산주의 뭐 카톨릭을 반대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살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살해하고 이러는 거만 얘기 안 하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살해하라. 거기에 따라서 그냥 어,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절에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알겠어요. 그죠?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이제 이러한 사람을 살해하라. 그러면 이제 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만 잡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검거가 돼.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앙리 몇 세죠? 프랑스 앙리 4세죠.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허락한 게 낭트 칙령 1589년 1589년 아니지 1500 몇 년이죠? 그쵸? 1589년인가? 아 98년 1598년 낭트 칙령.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허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뭡니까? 어, 그 누구예요? 제가 지금 89년 아니면 98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저기죠. 캐톨릭 예수회를 통해 가지고요. 죽였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갑자기 이제 공작을 했으니까 마차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연차된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잠깐 서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그 예수의 회원이 가서 이제 앙리 사슬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정체는 나중에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사람 이름만 거론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앙리사세를 미워해가지고 증오해서 뭐 죽였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 조직 제가 이제 그 알카에다를 찾아봤거든요. 알카에다. 근데 이제 이 알카에다가 그 뭐가 이제 제가 눈에 띈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비밀 조직의 조직원이 누군지를 절대 모른대요. 절대 모른대요.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사람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캐톨릭 예수회라고. 그 뚜아리를 틀고 있는 집단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바지 사장을 사용해서 자기네 어젠다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알카에다가 그럼 어디서 나왔냐?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무슬림 형제단.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서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극성을 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단체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쓰임 받다가 중간에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게 있잖아. 그죠? 지금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언제 그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게 됐냐면은 2000 그 아랍의 봄 있죠? 아랍의 봄이라 해갖고 왜 2011년에 뭐 튀니지 뭐 리비아 해가지고 쭉 그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때 죽었고요. 40년 통치하던.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옆에 이집트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이제 변장을 한 거지, 변장.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을 그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 1928년도에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된 단체가 이제 2012년도에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대통령이 됐거든. 무르시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국회의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만이에요? 1928년에서 2011년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죠. 예. 그동안에 꾸준하게 활동을 해온 거예요. 이 무슬림 형제단은. 이거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활동을 했냐면은 그 28년도에 이 하산 알반나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고
이제 비밀 조직원들이 많은 거죠. 네. 감시를 받아요. 이 비밀 조직원들도 감시를 받아 또. 예수회로부터 감시받는 거지 뭐. 여차하면 뭐 그잖아요. 여차하면 죽이는 거지 뭐 또. 그래서 어 이집트 국왕에게 인제 다가가죠. 다가가서 인제 이 무슬림 형제단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없어. 오로지 이슬람 샤리아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그러한 전 세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인제 카톨릭을 통해서 이슬람을 만들게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무슬림 형제단까지 만들게 된 거죠. 지네 인제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인제 쓰임 받은 인간이 인제 하산 알반나인데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인제 접근을 했는데 국왕이 싫다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 원리주의 샤리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당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편하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뭐하러 대우하냐. 감옥에 보내고 죽이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무슬림 형제단 하는 얘기가 하산 나알반나가. 근데 이제 1920 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이집트로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인제 해방되고서 이집트가 있잖아요. 네. 이 법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로 인제 법을 만든 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로 쭉 가면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데 인제 무슬림 형제단이 그걸 막는 거죠.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가지고 뭐 시위도 일어나게 하고 그러느냐. 왕이 완전히 말 한마디면은 감옥에 가고 죽이는 그러한 이슬람 샤리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왕은 노 했어요. "난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왕이. 그러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인제 막 반정부 운동하면서 뭐 이렇게 인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그 뭡니까? 나세르 1952 년도인가에 나세르가 인제 대통령이 되잖아. 그죠? 자유장교단으로 인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그만큼 인제 이 국왕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면서 인제 나세르가 인제 대통령이 됐는데 나세르에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세르가 인제 처음에는 무언가에 협력을 했겠지. 왜냐하면은 그죠? 국왕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인제 또 인제 통치권을 잡기 위해서 나세르는 그래서 자유장교단 출신으로 인제 권력을 잡았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인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하라." 나세르에게. 이게 물론 그전에 이 이집트 국왕일 때 정치 관료들을 암살을 해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지네 말 안 듣는다고. 총리 암살.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이 하여튼 자기네들이 정선적인 선거로 해 가지고는 정치를 못 잡는다 하니까 뭡니까? 막 사람들을 막 폭력을 쓰고 막 죽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 네. 그래 가지고 인제 무슬림 형제단을 폭력으로 판결한 판사를 막 죽이고 그래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네. 그래 가지고요. 아 제가 인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인제 무슬림 형제단이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 저기죠. 무르시 정권, 그러니까 국회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제 이게 안 맥히니까 안 되겠다. 변장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좀 온건한 쪽으로 이제 하면서, 어, 변장을 하면서, 근데 사다트 대통령 때 이제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사다트 대통령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사다트 대통령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어떤 거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 자유무역, 뭐 이제 하여튼 그 무역을 막 독려하고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쪽으로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다트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하게끔. 그러니까 그때 변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슬림 형제단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공산주의 위협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 형제단은 또 공산주의를 반대해. 그렇기 때문에 사다트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또 기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변장도 하고 온화하게 변했으니까 온건하게. 그래서 이제 네 기용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결국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사다트가 그 군대 사열할 때 그 어떤 장교인지 뭐 총을 쐈는데, 그러니까 총을 쐈는지 암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이집트하고 평화 협상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결국은 언제 그 불법 단체가 됐냐 하면은요. 나세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세르를. 네. 왜냐하면은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가자. 이슬람 원리주의가 통치하는 세계로 가자. 이랬는데 나세르가 NO 했어요. NO.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나세르를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쫓겨나요. 이집트에서. 완전히 그 테러 단체로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다트가 다시 불러들인 거죠. 물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온건하게 숨어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를 꾀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자선 사업하고 뭐 봉사 활동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옛날 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쏟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다트가 불러들이고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국회의원에 이제 막 당선되고 막 이러면서 2011년도에 이제 그 아랍의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여간에 국회의원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국회의석을. 그러면서 얘네들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히틀러가 했던 거.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정권 잡기 전까지요. 그 정권을 딱 잡으면은 민주주의 없어. 그게 걔네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투표함 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투표함 정복. 네. 국회의원을 이제 장악을 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수를 다 쓸어버려라요. 그러니까 지네 말 안 들으면 나 살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는 그 장악하는 수단입니다. 파시즘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투표함 장악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예요? 무르시잖아, 그지? 무르시.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이제 무르시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래요, 얘네들이. 50조항. 네.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50조항을
내세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과 관계해라. 이란이 이슬람 원리주의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도 이란처럼 이슬람 원리주의를 보호하는 혁명 수비대를 두어라, 뭐 이런 얘기. 칼리프 제도를 부활해라. 이때 어땠습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막 죽이고, 예수님 믿는 거 예배당이 막 70군데가 막 파괴가 되고 불태워지고, 뭐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또 무슬림 형제단 그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뭐 지네가 그냥 원하는 요직 그냥 지네가 다 그냥 뭐 석권하면서 막장으로 나가니까요. 이 이집트 백성들이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 100만 명 이상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무르시는 또 감옥 가고, 지금 LCC가 대통령이죠. 이집트 군부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걸 봤더니 그 이집트 이거 무슬림 형제단을 이렇게 이제 네 테러 단체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그 판결을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이 단에 이제 이렇게 새로 정권을 잡은 그 무르시 아니죠, LCC 군부가 잡았으니까 그 쫙 인사들이 올라와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 규정하면서 이제 법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은 완전히 불법이 그 저기죠, 이집트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카타르에 어때요? 무슬림 형제단이 방송국을 한대요. 무슬림 형제단이 알자지라 방송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저기죠, 이스라엘 요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았잖아요. 이거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무슬림 형제단 지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독립은 아니라 이제 연관은 하지만은 지부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마스다. 네. 문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그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부,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지? 이슬람하고 이제 관계된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슬람 1981년도에 그러니까 이슬람 지하 운동, 이슬람 협회가 창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하 운동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이슬람 지하 운동. 그 무슬림 형제단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여기 지금 잠깐 제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1952년도에 이제 그 자유장교단 나세르와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 나세르에게 이제 이슬람 사리아법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나세르가 거부하죠. 그래서 1954년에 나세르를 암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꾸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66년도에 사형이 되는데요. 무슬림 형제단 그 사상을 쓴 책이 사이드 꾸투비의 진리의 이정표. 이 사람이 쓴 책은 뭐냐면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대통령은 살해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다트가 암살이 되는 거죠. 예,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서. 그 사이드 쿠투비 그러니까 1966년도에 사형을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쿠투비 이제 그 진리의 이정표는 그 전에 썼지 그러니까. 1966년에 이제 사형을 당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것이 이제 1981년도에 이제 이슬람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을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마스가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협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뭐, 순니 이슬람이에요. 1992년, 1998년에 많은 관광객을 테러를 일으켰다. 그래서 많이 죽였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의 모태가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또 만들어졌었잖아, 그죠? 야셀 아라파트가 의장이었잖아.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그 서안지구에 예루살렘 거기를 서안지구로 했잖아요. 요르단강 서안이라 그래가지고 서쪽이라 그래갖고 네 거기를 있는 그 이슬람 조직은 파타라래요. 파타.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야셀 아라파트가 만든 다 이제 캐톨릭 사주를 받고 만든 건데 그 아라파트가 죽었잖아요. 2000 몇 년도에 죽었어요. 70 몇 살로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야셀 아라파트의 부인이 그 캐톨릭이더라고.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죽었고 60이 넘어가지고 아마 젊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 재산이 뭐 7조가 되었대요. 7조. 아라파트. 뭐 맨날 뭐 입술로는 뭐 이슬람에 이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들 그 출세하기 위한 방편이죠. 물론 이제 이슬람 그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귀 사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캐톨릭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마귀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가지고요. 이 누굽니까? 야셀 아라파트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병들어 죽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젊은 여자더라고. 나이가 뭐 굉장히 어려요. 그런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이까지 낳더라고 보니까 딸.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조가 있었대요. 이 야셀 아라파트의 그 재산이 7조. 여러분들 뭐 저기 인터넷 보면 어때요? 맨날 이슬람 난민들 불쌍하다 뭐 이슬람 사람들 불쌍하다 뭐 그러면서 맨날 도와달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저기 야셀 아라파트 재산으로요. 다 먹여 살려. 다 먹여 살려. 그런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7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잖아. 그죠? 걔가 이제 죽을 때도요. 제가 이제 문서를 봤는데 병원에 그 팔레스타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병을 갔나 봐.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면회를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부인이. 부인이 카톨릭이야. 감이 오시죠? 감시자지 뭐 감시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 옆에요. 부인이 카톨릭이다 그러면은 다 그냥 다 바티칸에 다 들어가. 은밀한 그 정보 다 들어가. 여러분들 그러려고 정치인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카톨릭 여자가 붙는 거요.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그래서요. 이제 면회 좀 하겠다 그랬더니 돈을 요구를 했는데 뭐 얼마?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들어가게 해다오 그랬는데 아마 그 돈의 액수가 못 미쳤나 봐. 이 여자가 원하는 돈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야셀 아라파트가 죽었잖아. 그죠? 얼마나 초라해? 아주 뭐 전 세계는 뭐 야셀 아라파트 뭐 막 띄웠잖아. 언론이. 그죠? 캐톨릭 언론이 띄워준 거지. 바티칸이 돈을 내가면서. 그 돈도 뭐 다 뭐 뺏은 돈이지 그러니까. 뭐 마약 캐고 뭐 어? 그래서 어 야살 아라파트가 죽은 다음에는 좀 세력을 잃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래갖고 지금 그 예루살렘 그쪽에서 살면서 하마스보다는 좀 음, 하마스보다는 좀 온건한 쪽으로. 근데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못마땅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무슬림 그 이제 좀 이 캐톨릭 예수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거를 못 봐. 그래서 입술로는 앞에서는 평화평화하지. 뒤에서는요 칼을 갈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것이 이제 캐톨릭 예수회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서 하마스가 나왔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무슬림 형제단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불법 단체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떤 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면 잡혀요.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 들어가면. 그리고 징역 뭐 5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요. 몇 나라 빼고는 이슬람 원리주의 나라 빼고는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판결을 했어요. 그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나온 거지, 알카에다. 알카에다에서 IS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하고 같이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제 파키스탄에다가 마후무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인데요. 마후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가게끔 한 사람이 마후무디. 네. 사이드 쿠투브하고 친구였대. 감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을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1978년도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 말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마호무디 딱 같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슬람 원리주의로 파키스탄을 만든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뭐 이제 파키스탄에서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하잖아, 그죠?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슬람 샤리아법 이제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슬람 여자가 이제 강간을 했어. 파키스탄에서 강간을 당했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제 나 강간당했습니다라고 이제 상대방을 갖다가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여자의 증거 뭐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4명의 남자의 증거가 있어야 돼. 4명의 남자.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너 거짓말했어 하면서 간통죄로 이 여자가 이제 끌려가는 거지. 그런 끔찍한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에 강간죄로 끌려온 여자가 70, 80%가 된대, 감옥에. 그러니까 아예 뭐 고소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일에 노출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이 아마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뭐 이렇게 이제 달라졌는지 뭐 그전에 그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난리 부르스를 쳤나 봐. 발악을 했나 봐, 아주. 물론 파키스탄은 신성모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모독법을 만들기 전에 정말 그 장관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분이 장관이 있었잖아, 그죠?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그 차에다가 차량 그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자 애들이. 그래서 그 장관이 죽었잖아요. 그러고부터는 뭐 완전히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원리주의야. 신성모독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알라를 무함마드를 모욕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차없이 뭐 죽이고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게 신성모독법이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 형제단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하마스 만들고 무슬림 형제단에서 또 알카에다가 나오고 또 이제 마흐무디는 파키스탄이잖아. 그러니까 탈레반이 그러니까 마흐무디의 그러니까 이제 이 마흐무디가 파슈툰족, 파키스탄에 파슈툰족이 또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탈레반이 탄생이 된 거죠. 이슬람 원리주의. 그래서 이제 이 탈레반에서 네, 이슬람 원리주의. 아프가니스탄 막장으로 만든 탈레반.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 형제단에서 이제 알카에다가 나오고, 알카에다에서 IS가 나오고, 탈레반에서 IS가 나오고,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제가 오늘은 아웃라인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쳐온 게 지금 거의 90년이에요, 90년.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 원리주의를 못 만들었잖아. 이제 그 무르시 때 이제 잠깐 반짝하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불법단체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 내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다른 게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지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지금 이집트, 그러니까 근데도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 국회의석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 수단은요, 여러분 수단 아시지? 수단. 여기 수단은 국회의석이 350석 중에 뭐 320석 이상이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단은 이슬람 원리주의. 그래서 막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 만든 오사마 빈 라덴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었잖아. 무슬림 형제단 교육받다가 압둘 아잠이라는 사람이랑 아프가니스탄에 무자히딘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가지고 활동하다가
활동하면서 이제 아니 여기 무자히딘과 같이 우리는 공산주의 싫어 이래갖고 이제 막 소련 쳐들어온 아프가니스탄에 1979년에 쳐들어온 그 공산주의